안녕하세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서 답답한 적이 있으셨나요? 본 강의 시청 후 지금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점검하시고 놀라운 속도 향상을 경험해 보세요. 첫 번째로 공유기를 점검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인터넷 속도가 느릴 경우에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유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 있죠? 그 공유기 뒷면에 보시면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켜기와 끄기가 있죠? 자, 이걸 한번 껐다가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켜줍니다. 그러면 이 공유기의 주소가 새로 세팅이 되게 돼요. 자, 혹시 전원 버튼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는 어댑터가 공유기에 연결되는 선 있죠? 자, 이걸 뺐다가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꽂아줍니다. 그러면 보통은 속도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랜 케이블이 연결돼 있죠. 자, 여기 랜 케이블을 다른 포트에 꽂아줍니다. 보통은 공유기 뒷면에 랜 케이블 꽂히는 곳이 4군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외부에서 공유기로 인터넷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죠. 보통은 컬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컬러가 동일해요. 자, 이 부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이 꽂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나머지 4군데에 여러분 컴퓨터나 또는 TV 같은 곳에 연결이 되죠.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저는 지금 여기 처음 부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랜 케이블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케이블을 뽑아주는 거죠. 자, 뽑고 여기에 다시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시 꽂아주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공유기를 유선으로 쓰시는 게 아무래도 빠른 속도를 이용할 수가 있죠. 무선 와이파이를 쓰시면 유선에 비해서는 속도가 반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불편하시더라도 선을 연결을 해서 유선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빠른 속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득이하게 무선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안테나 있죠. 이 안테나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기는 높은 곳에 있는 게 좋죠. 유선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무선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게 멀리 가고 안정적인 속도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공유기가 오래되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인터넷 통신사에 얘기를 해서 공유기 교환을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 3, 4년 이상 넘어가면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속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지금 이 방법을 시도하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 통신사에 얘기해서 공유기도 한번 교환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프록시 설정, DNS 플러싱, DNS 서버 주소 변경, 크롬 확장 프로그램 관리, 브라우저에서 메모리 설정과 안전 설정 등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쾌적하게 인터넷을 이용해 보세요. 브라우저를 웨일이나 엣지, 크롬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브라우저가 갈수록 좀 느려지게 느껴지는 분이나 또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설정을 제대로 해주셔도 빨라진 속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록시 설정 확인이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좌측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눌러주시면 우측에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프록시로 들어갑니다. 기본 설정은 이 프록시가 꺼져 있을 건데요. 이렇게 켜져 있는 분들은 프록시 설정을 끄도록 하세요. 이 프록시 서버는 개인정보 보호나 또는 인터넷에 제한이 걸린 사이트에 접속을 할 경우에 우회를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쓰임새는 없죠. 하지만 이걸 설정을 해놓게 되면 웹 브라우저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프록시 설정을 끄게 되면 브라우저 속도의 향상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DNS 캐시를 삭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윈도우 검색창에 cmd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뜰 거예요.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가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도록 하세요. ip config /flush DNS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flush DNS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로 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영문으로 네이버라고 쓰지만 컴퓨터는 이 네이버를 영문으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컴퓨터는 전부 숫자만 인식하죠. 그래서 이 영문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숫자, 즉 IP 어드레스라고 부르죠. 그 IP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DN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전부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한두 군데 사이트만 방문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루에도 수십 군데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DNS 변환 정보들이 전부 여러분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네이버.com을 치게 되면 그 DNS 주소록을 찾게 되죠. 그런데 필요 없는 주소까지 많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그걸 다 찾아보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씩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물론 이렇게 플러시를 한번 해주게 되면 처음은 약간 느려진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ipconfig/flush DNS라고 쓰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확인자 캐시를 플러시 했다고 나오죠. 자, 이제 DNS 캐시가 플러싱 된 거죠. 깔끔하게 지워준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접속하는 웹사이트의 IP 주소들은 그때부터 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시한 이후에 처음 접속하는 사이트는 약간 느릴지 몰라도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갈 때는 훨씬 빠른 속도로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플러시 DNS는 인터넷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DNS 서버를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구글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만 해당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빨라진 속도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또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인터넷 들어가죠. 그 다음 기타 네트워크 옵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터넷에 연결하는 어댑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는 분은 와이파이가 보이게 되겠죠. 자, 저는 이더넷 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넷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하고요. 다시 속성 눌러주세요. 자, 지금은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음 DNS 서버 주소로 사용으로 바꿔주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구글 DNS 서버 주소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이 DNS 서버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IP 주소와 우리가 인식하는 알파벳으로 된 주소를 매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www.naver.com 이라고 쓰게 되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주소일 경우에는 DNS 서버라는 곳에 IP 주소를 물어보게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의 IP 주소가 전부 저장돼 있죠. 자, 일종의 전화번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DNS 서버 주소를 구글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구글과 관련된 곳을 이용할 때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유튜브라든지 또는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서버보다는 이 구글 DNS 서버가 훨씬 빨라요. 자, 구글 DNS 서버 주소는 888 씁니다. 자, 8 4개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8844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게 구글 DNS 서버예요. 마음대로 DNS 서버를 구글 것을 사용해도 되나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아무나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구글 관련 서비스 이용하실 때는 아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빨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없다 할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게 네트워크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성능이라고 있죠? 성능 누릅니다. 그러면 좌측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이더댄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이더넷이 과다하게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뭔가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거나 받고 있는 게 되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리소스 모니터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CPU 디스크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네트워크를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우측에 있는 그래프도 네트워크로 옮겨줍니다. 자, 지금 여기에 갑자기 많이 치솟았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일반적인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계속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에이서스 프레임, 시스템, SVC 호스트, 크롬, MS 엣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OS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MS 엣지는 엣지 브라우저죠. 자, 그 다음에 크롬은 크롬 브라우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크롬에서 굉장히 많이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있네요. 자, 지금 여기에 많이 올라가 있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크롬에서 뭔가 데이터를 많이 주고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이러스나 멀웨어 같은 게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또는 확장 프로그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우선 확장 프로그램부터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상단에 보면 여기에 퍼즐 모양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보여주게 돼요. 자, 확장 프로그램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지금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 아크로벳, 클립트, 구글독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켜 있으면 꼭 필요한 걸 빼고는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이 크롬 브라우저가 느려지는 첫 번째 이유는 확장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쓰지 않는 거는 전부 꺼주는 겁니다. 그리고 3, 4개월 이상 쓰지 않은 것들은 안 쓴다고 보시고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근데 삭제하기는 왠지 좀 찝찝해요. 그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브라우저 사용상의 편의성에서는 이 확장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크롬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성능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메모리 절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메모리 절약도 켜주도록 하세요. 메모리가 충분히 장착이 돼 있을 때는 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성능 부분에 있는 메모리 절약 버튼을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대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죠. 자, 여러 개의 사이트를 이렇게 열어놨을 때 내가 잠시 쓰지 않는 이런 탭은 크롬에서 일종의 잠자기 모드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 탭만 잠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탭에서 뭔가 검색을 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 탭을 누르게 되면 시간이 약간 걸리겠죠. 자, 잠자기를 다시 깨워야 되니까 그렇죠. 이 탭에 할당된 메모리를 다른 탭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다시 이 탭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그런 사이트일 경우에는 활성 상태로 아예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추가하신 다음에 자주 가는 사이트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이트에 계속 머무르면서 뭔가를 본 경우가 아니라면 그건 추가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은 설정에서 좌측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크롬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여러 가지 멀웨어라든지 유해한 프로그램들을 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크롬이 정보 유출, 유해한 확장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준다고 하죠. 지금 확인합니다. 자, 업데이트는 최신 버전이고요. 확장 프로그램이나 기기 소프트웨어 등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죠. 자, 만약에 유해한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고 찾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의 컴퓨터 관리 설정에서 버퍼 값 조정과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통한 예약 대역폭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단 작업표 시줄에 윈도우 시작 버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컴퓨터 관리라고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 관리 실행합니다. 컴퓨터 관리 메뉴를 이용해서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컴퓨터 관리 메뉴는 윈도우 버전에 상관없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시스템 도구 부분에서 장치 관리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 카드, 즉 랜 카드명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랜 카드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시면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랜 카드명이 나올 텐데요. 거기가 리얼텍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속성 창이 열리게 되면 상단에 있는 탭 중에 고급 탭을 누르게 되면 속성 부분에 Receive Buffers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Receive Buffer를 누르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되죠. 현재 512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값이 512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보다 값이 낮은 값이 써 있을 때는 512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 512 이상의 숫자를 기입하게 되면 범위를 벗어났다고 오류가 뜨게 되는데요. 그때는 512 최대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또 아래에 보시면 스피드 앤드 듀플렉스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또 선택을 해주세요. 자, 지금은 오토 네고시에이션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옆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1.0 풀 듀플렉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랜카드가 1기가를 지원하면 1기가 풀 듀플렉스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10메가를 지원할 때는 또 10메가 풀 듀플렉스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랜카드가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는 좀 전에 본 네트워크 어댑터 부분에 보면 리얼텍 게이밍 해서 2.5GB 패밀리 컨트롤러라고 나오죠. 이 랜카드는 2.5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5라고 안 나와 있고요. 그냥 리얼텍 게이밍 패밀리 컨트롤러 이렇게만 써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1기가까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최고값으로 바꿔주세요. 2.5기가 풀 듀플렉스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랜카드의 최고 속도를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은 대역폭 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자,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와 R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실행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gpedit.msc라고 칩니다. 자, 썼죠?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 윈도우가 프로 버전이 아니고 윈도우 10 홈 버전을 이용을 하고 계실 경우에는 gpedit.msc를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gpedit.msc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홈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정책 편집기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컴퓨터 구성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컴퓨터 구성이 열리게 되죠. 자, 관리 템플릿도 열어줄게요. 그 다음 네트워크 열어줍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QoS 패키 스케줄러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예약 대역폭 제한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예약 대역폭 제한 더블 클릭합니다. 자, 현재 구성되지 않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4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대역폭 제한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제한을 없애주는 거죠. 자, 지금 원래대로라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통로의 80%만 이용하라는 건데요. 이거를 0으로 만들어서 제한 없이 모두 사용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빨라진 속도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만 관리하셔도 훨씬 쾌적한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은 설정 방식에 따라 부팅 시간과 PC 사용 시에 속도를 좀 더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이 설치된 일반 PC 및 사양이 높지 않은 PC도 부팅 속도와 사용 시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 메모리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모든 PC들이 전부 사양이 좋지는 않죠. 윈도우 11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메모리 부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11에서 앱들을 실행하시면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갑자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다 메모리 용량 때문인데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HDD,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 같은 저장 공간의 일부분을 메모리로 할당을 함으로써 윈도우 11을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 11뿐만이 아니고 윈도우 10에도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11에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특히나 C 드라이브 같은 저장 공간을 SSD로 쓰시는 분들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정보라고 나오죠.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치된 램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PC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의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기가로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에 4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8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좀 더 향상된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요. 이 이상, 즉 16기가 이상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효과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사양이 높은 경우에는 많은 체감을 할 수가 없지만 사양이 낮은 경우에는 체감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또 내려가세요. 그러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스템 속성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고급 부분에 보시면 성능의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있죠. 여기에 설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단 탭 중에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을 누르시게 되면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죠. 윈도우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영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드라이브의 총 페이징 파일 크기가 3328MB라고 나오죠. 여기서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상 메모리 창이 열리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끄시고요. 사용자 지정 크기를 눌러줍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의 크기를 처음 크기에 써주시고요. 최대 크기에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크기의 대략 2배 정도를 써주시면 제일 적당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용량을 너무 크게 잡아주셔도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처음 크기에 8기가라고 그냥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단위가 메가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8기가 곱하기 1024로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계산기 실행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8기가로 돼 있었죠. 이 8기가 곱하기 1024로 써줍니다. 그 다음 는 합니다. 그러면 8192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1024를 곱하는 이유는 1기가가 1024 메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메가바이트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8192죠? 그러면 가상 메모리의 처음 크기에 좀 전에 계산한 8192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최대 크기에 이 용량의 2배 정도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638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크기와 원래 크기의 2배 정도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시면 좀 더 빠른 속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니까 설치된 메모리가 4기가로 돼 있어요. 자, 4기가로 돼 있을 때는
설치된 메모리 4기가로 하지 마시고요. 8기가로 해주도록 하세요. 8기가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기본 8기가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설치된 메모리가 16기가일 때는 최저는 16이고요. 최고는 16기가의 2배. 8기가일 때는 최저는 8기가, 최고는 8기가의 2배. 이런 식으로 1024를 곱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시동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를 체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컴퓨터를 시동을 했을 때 부팅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또는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좀 느릴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런 앱들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자, 작업 관리자 창이 열리게 되면 상단에 있는 탭 중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시작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시작 시 영향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PC가 시동될 때 영향을 많이 주는 순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영향을 많이 주는 서비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는 겁니다. 마우스의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사용 안함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 안함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해당 서비스 기능은 꺼지게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netcom agent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한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주기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시작 시 영향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꺼주시면 좋겠죠.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안함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인데요. 이 엣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PC가 시동될 때 이것도 같이 켜질 필요가 없죠. 나중에 필요할 때 엣지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필요 없으면 사용 안함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Send to OneNote 툴이라고 하죠. 원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원노트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요 없죠. 이것도 끕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필요 없는 기능들은 꺼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부팅 시간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속도도 조금이나마 올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R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ms config라고 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성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서비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시동될 때 실행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숨기기라고 있죠. 이걸 체크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일단 가려주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보이는 것들은 컴퓨터가 시동될 때 지장을 주지 않는 다른 서비스들이 되겠죠. 여기에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행이 되지 않아도 컴퓨터가 실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만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모두 사용 안함을 주시고요. 적용한 다음 컴퓨터를 재시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시동을 했을 때 기존에 재시동했을 때와 속도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난다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서비스들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서비스들 중에 하나를 찾아서 문제 있는 앱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앱을 어떻게 찾을까요? 재시동을 해서 다시 모두 사용을 한 다음 하나씩 끄고 재시동을 한 다음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서비스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자,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뭔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충돌이 있다거나 앱이 문제가 있어서 속도가 느려질 때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 사이일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양이 될 테니까 몇 번만 재시동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앱들을 찾으시고 그 앱은 삭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좌측에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윈도우 업데이트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면 현재 업데이트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최신 상태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럴 때도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반드시 업데이트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한 시점에 업데이트가 없으면 업데이트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업데이트가 있을 수가 있죠. 윈도우 10은 모르겠지만 윈도우 11의 경우는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안정성과 속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일시 중지에 일주일 동안 일시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일시 중지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를 눌러서 2주 일시 중지로 바꿔주시게 되면 업데이트 일시 중지를 언제까지 하는지 위에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날짜까지는 업데이트가 중지가 되겠죠. 자,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업데이트 계속하기 눌러서 항상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지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가끔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이런 업데이트가 재시동이 돼야지만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림이 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지 알 수가 없죠. 고급 옵션에 들어가시면 업데이트 완료를 위해 다시 시작할 때 알림이라고 있죠. 여기를 반드시 켜주도록 하세요. 기본값은 꺼져 있습니다. 이걸 꼭 켜주셔야 재시동을 해야 완료가 되는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재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다시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좌측에서 시스템을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저장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저장소 관리라고 있죠. 여기에 추천 정리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천 정리 항목에서 오래된 파일이라든지 크거나 사용되지 않은 파일,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파일, 사용하지 않는 앱 이런 것들은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저장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이용하고 필요 없는 공간들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시 파일도 되도록이면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PC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받는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1기가나 벌써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저장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윈도우 빠른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윈도우 빠른 시작을 위해서 제어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좌측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을 하셔도 제어판은 나오지가 않죠. 제어판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이 모든 앱에서 직접 제어판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여러 번 찾아야 되고 귀찮죠. 윈도우 단축키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윈도우 R키 누릅니다. 그 다음 실행 입력창에 컨트롤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제어판이 나오게 되고요. 시스템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원 옵션에 있는 전원 단추 동작 변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종료 설정 부분에 빠른 시작 켜기라고 나오게 되죠. 이 빠른 시작 켜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컴퓨터를 좀 더 빨리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 빠른 시작 버튼은 종료와 절전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을 이용하게 되면 활성 세션이 저장되지 않고 실행된 앱이 닫히고요.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동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없죠? 위쪽에 보시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경 내용 저장을 누르시면 다음부터 컴퓨터를 종료하고 다시 시동을 할 때는 훨씬 빠르게 시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중으로 부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계정으로 부팅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디스크 이미지를 암호화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쓰시는 일은 없으니까 거의 다 이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주고 부팅 시간도 줄여주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쓴 다음부터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고 생각되시는 분이나 컴퓨터의 사양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